오늘 얘기해 줄 거는 재개발 절차와 그에 따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이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의 절차는 그래도 웬만하면 잘 아는데 조합 설립 전 단계가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조합 설립 되면 이제부터는 안전한 거야. 근데 조합 설립 전 단계에서 투자를 해야 물론 리스크도 높지만 내가 먹을 것도 많아. 근데 재개발이요? 그치. 근데 조합 설립 전 단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초기 재개발, 저기 재개발 시작한다고 하면 가서 투자를 한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무엇하고 요식홈 재개발 다 똑같나요? 절차는? 다르지. 근데 재개발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럼 우리가 재개발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 구역 지정까지 하는 단계가 있어.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 이 단계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려면 우리가 재개발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작은 주민이 하는 거야, 무조건. 주민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는 거야. 지자체가 어디예요? 지자체는 뭐냐면 서울로 따지면 구청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이 우리 재개발 해주세요라고 구청에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도 안 되면서 대충 뭐 신축 팔아먹거나 뭐 이러려고 재개발 뭐 시작 한 해 만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조건이 첫 번째 뭐냐면 주민 동의율이 있어야 돼. 몇 프로요? 여기 30% 있어야 돼. 근데 이 주민 동의율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어. 여기 재개발 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말하고 주민 동의율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주민들이 사인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지? 근데 30%는 무조건 받아야 돼. 신청하려면? 신청하려면, 구청에 신청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가 1만 제곱 이상이어야 돼. 몇 평 정도예요? 3,300평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곳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놨어. 1만 제곱 이상이어야 되고, 물론 재개발을 하려면 집들이 당연히 낡아야 되잖아. 그럼 건축물, 노후도가 67% 이상이어야 돼. 그게 이게. 옛날에 80년대 건물이 몇 개 있어도 이런 거. 그거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요새 인터넷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검색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서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1번이 이제 접도율이야. 적절히 뭐야? 접도율 40% 이하. 접도율은 뭐냐면 지금 뭐 6m로 변경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까지 4m야. 그러니까 내 집이 4m 도로에 접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0가구가 있어. 100가구 중에 40% 이상이 4m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접해 있는 집들이 40%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60% 이상은 내 집 앞에 4m 도로가 깔려 있지 않아. 골목골목이야.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은 차도 왔다 갔다 하기 좁은 힘들고. 골목이 많은 거.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네. 그 두 번째. 과소필지. 40%? 요거는 이상. 과소필지 뭐야? 몰라요. 과소필지가 서울시 법정 요건으로 90제곱이란 말이야. 90제곱이면은 한 28평 정도 돼. 그러니까 28평 정도 되는 땅에 이걸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을 수가? 사실 빌라 같은 거 지을 수가? 있다. 없어. 28평 되는 땅에 무슨 건물을 지어. 28평짜리 땅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땅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뭘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옆집하고 합치지 않는 이상은 얘 독단적으로 뭘 하지도 못해. 이런 과소필지의 비율이 40% 이상 돼야 돼. 되거나 3번. 호수밀도. 호수밀도 60% 헥타당 60% 이상 돼야 돼. 그 다음에 노후 연면적 67% 이상. 그러니까 요거를 충족을 해가지고 플러스 요거 중에서 플러스 하나 충족이 되면 재개발을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때는 주민 동의율 30%밖에 필요하지 않다. 신청 동의율이. 그럼 주민이 30% 동의하고 요거를 조건을 충족을 해가지고 구청에 이제 접수를 하는 거야. 구청 접수. 근데 요거조차도 잘 되지도 않으면서 혹은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안에 신축을 하려고 요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여기서 주민 동의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렇게 점핑을 하려는 일부 못된 세력들도 있다.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면 요런 거를 따져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요런 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은 여기 노후도가 몇인지 접도율 몇인지 과소필지 몇인지 호수밀도 몇인지 나오는 사이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리고 임장이 중요한 게, 자 봐봐, 내가 이제 갔어. 여기 살 거야. 갔어. 누가 봐도 여기 불나면 어떡하지? 소방차도 못 들어오겠는데. 혹은 주차의 비율도 너무 협소한데 이런 곳이 서울시에서 보기에도 재개발을 시켜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야. 이제 얘기를 해줄게. 아무튼 요게 구청에서 이제 요게 충족이 되면 이제 주민이 구청에다 접수를 해요. 그럼 구청에서 당연히 요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 아니야. 접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네요. 그렇지. 구청에서 오케이를 해도 안전한 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럼 얘기해줄게. 구청에서 아무튼 요게 접수가 들어오면 확인할 거 아니야. 요게 되는지, 요건 되는지, 주민 동의율을 30% 받았는지. 근데 지금은 또 구청에서 접수를 하잖아. 얘네가 지금 또 뭘 한지 알아? 주민 설명회를 열어요. 얘네가.
주민 설명을 열어. 이거 왜 여냐면 옛날에는 구청에서 접수를 하면 이게 되는지 이게 되는지 이게 되는지 이게 되는지 법정 요건만 따져가지고 서울시로 넘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 동의율이잖아. 그럼 70%는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구청에서 아무리 통과시켜줘봐야 70% 반대되면 안 돼요. 개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을 열어. 그 주민 설명을 열면은 반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심한지 안 심한지도 알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이제는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연 다음에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아. 요거 다 충족하고 그럼 이제 서울시로 넘기는 거야. 서울시로 넘겨. 그러면 서울시에서 당연히 또 이거 확인을 하겠지. 요 단계가 위반 제한이야. 요 단계가 위반 제한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를 열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잠깐. 위반 제한 동의율도 있잖아요. 위반 제한 동의율은 50%야.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서울시로 넘기려면 괜히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0%가 안 돼. 20더 받아와 한단 말이야. 그럼 50% 채우면 오케이 해서 넘겨줘. 근데 요거는 일단 알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려면 요 단계에서 서울시로 넘어간다. 요게 일반 제한 신청 단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기 재개발 이런 거 보면은 요런 단계잖아. 일반 제한했다. 요 단계다. 그러니까 요 단계도 사실 별게 아니야. 요거만 충족하면 돼. 30% 동의를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 단계는 그러니까 요 단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가. 그지? 그럼 서울시에서 도계의 심의를 열어. 이게 오래 걸려. 왜냐면 서울시는 한 개잖아. 근데 구청은 25개구가 있어요. 그럼 25개구에서 막 너도 해줘 나도 해줘 늘 거 아니야. 근데 서울시 한 개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오래 걸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 도계의 심의가. 그리고 도계의 심의가 막 1차, 2차 막 이렇게 있어. 그럼 오래 걸려. 그럼 도계에서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 환경성을 봐. 그럼 이 재개발을 했을 때 과연 여기가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이걸 본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공공성을 봐. 재개발은 공공의 목적이 커. 사익보다는. 그럼 이거 재개발을 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뭐 임대도 짓고 해야 되니까 공공성이 있다. 근데 세 번째가 연계성이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연계성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포구라고 치자고. 마포구 이쪽은 뭐 산지를 이용을 할 거고 이쪽은 뭐 주거지를 이용을 할 거고 이쪽은 상업지를 이용을 할 거야. 근데 갑자기 새콤하게 상업지에서 우리 주거 짓는다고 재개발해달래. 이런 요건에는 충족을 한단 말이야. 그럼 도시 연계성이 안 맞잖아. 그냥 바로 바꾸면 이런 거. 그 10년 계획 뭐 이런 거다 그렇지. 10년 계획에 다 어떤 구에 대한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산지에 어떤 집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여기서 요거 산지로 쓰기로 10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얘네가 재개발한다고 이 조건에 다 충족이 돼. 근데 요거 재개발한다고 들이밀어. 그럼 구청에서는 서울시 넘겨줄 수 있잖아. 그럼 서울시 도계의 심의에서 바꾸는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도계의 심의에서 바꾸 먹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뭐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할게 뭐 집을 좀 낮게 지을게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웬만하면 해야 돼. 그래야 내 용적률도 찾아먹을 수 있고 기부 체납도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계성을 굉장히 도기에서 중요하게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제 통과가 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도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도기에서 바꾸면 다시 구청에 내보내겠지. 구청에서 다시 얘네한테 야 이런 거 고쳐오래. 그럼 얘네 고쳐갖고 다시.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굉장히 쉬운 줄 아는데 요 기간이 한 4년 걸린다고 보면 돼. 평균적으로. 재개발의 꽃이야. 진짜 이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야. 구역 지정이 되면 여기 이때 뭐가 생겨?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신축은 못 들어오지 이제. 그러니까 노후도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 단계에서 건축 제한이 먼저 걸리긴 하는데 대부분이 구역 지정 단계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신축이 못 들어오면서 이제 이 노후도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차차차차 가는 일만 남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또 넘어야 될 산은 많지. 그러면 첫 번째 산인 구역 지정에서 가격이 한번 점핑이 돼. 요 단계가. 구역 지정 전에 살이네요. 근데 구역 지정 전에 사면은 리스크가 있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 요런 저런 거를 잘 따져보고 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럼 구역 지정 전에 어디다 투자를 하려면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알려주면 일단 구역 지정 전에 사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 아직 10년 이상 남았다는 거야. 부실려면.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있는 구역에 있는 물건 중에서 최대한 신축을 사는 게 좋아. 왜냐면 내가 오래 끌고 가야 될 거고 오래 걸릴 거고 중간에 내가 팔더라도 신축을 파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요 단계 전에 살 사람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지, 신축급을 사라. 요렇게 말을 하고 싶고. 일단 그러면 요 단계에서의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물어봐. 사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지만 대략 유추는 해볼 수 있다. 대략 유추를 내가 잠깐 설명을 하면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가 뭐 하급지 말고 중상급지, 뭐 용산, 강남, 서초 빼고 뭐 마포나 동작 뭐 이런데 지금 요 단계 재개발들이 많단 말이야. 요 단계 재개발 중에서 우리가 보통 평균 한 신축으로 따지면 투룸 정도 되는 한 지분 한 대여섯 평 뭐 이 정도 되는 신축급들이 대부분 매매가가 이 정도 돼요. 5억 정도 되고 전세가 한 3억 정도 돼. 그럼 우리가 2억을 투자해야 돼. 그치? 전세 끼고 사면 2억 투자를 하게 되잖아. 그럼 얘가 아직 지어지려면 지금 2025년인데 2040년에 지어진다고 치자고. 15년 후에. 근데 그때 84 타입의 조합 분양가를 대충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중상급지의
중급집 노량진 기준으로 따지면 되게 평균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잡잖아. 그럼 요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한 13억 정도 갈 거라고 봐. 조합원 분양가가 물가 상승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얘가 못해도 감정가가 3억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5억짜리를 사가지고 감정가 3억을 받아다 쳐. 근데 13억에 조합원 분양가야.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얼마 더 내야 돼? 10억을 더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5억 주고 사가지고 10억을 더 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사가지고 84타입 조합원 분양을 받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총 5억 주고 사서 10억을 더 내야 되니까 15억. 15억이 드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중상급지 노량진 같은데 지어지면은 한 25억 간다고 보잖아. 네. 그럼 대충 얘도 지어지면 아무리 못해도 40년에 이 정도는 가 있을 거 아니야. 서울 중상급지 위주로 따지면 양극화도 계속 심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차익이 10억이 생기는 거야. 10억 내가 끝까지 들고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근데 앞으로 10년 넘게 남았어. 이 10년 넘게 동안 10억이 그 세월 동안 녹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지금은 초기 재개발조차도 중상급지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 상급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지금 양극화 계속 심해져 가는데. 오케이?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 단계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구역 지정 단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요. 야, 초기 재개발 살려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야. 그리고 못해도 4년 정도는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다. 근데 법적 요건만 갖춰져 있고 주민의 동의만 잘 나온다면 사실 얘네도 안 해줄 이유가 없어. 얘네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법적으로 충족되면 해줘야 돼. 다만 심의하고 뭐하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게 요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 법적 요건이 잘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이 충족이 된다 싶으면 물건 중에서는 최대한 신축급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축급 중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내가 봐서 그나마 신축급 중에서 대주도 좀 있고 이런 거를 그중에 골라서 사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가 구역 지정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인가 단계야. 아까 내가 한 번 점핑이 되는 시기가 구역 지정이라고 했지. 이제 두 번째 점핑이 되는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시기란 말이야. 조합 설립 인가 되면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통 생각을 해.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는 거지. 왜냐면 아까 이반 제한 신청 단계가 조합원 동의율이 50%란 말이야. 근데 얘가 조합원 동의율이 75% 나와야 돼. 근데 50%나 75%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 25%더 받는 건 힘들어. 구역 지정 단계에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데 25% 3%를 못 받아가지고 엄청 오래 걸리는 것도 많아. 과반수를 넘는 거잖아. 그래도 75% 받아야 돼. 그러니까 75%는 안전한 거지. 그러니까 안전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시켜주고 이 시기에 투자는 안정권에 들어섰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근데 이 시기에는 대신에 지불을 해야지. 프리미엄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녹아드는 시대가 요 조합 설립 인가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 지분 큰 거, 비싼 거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원룸인데 그냥 조그만 거. 주택은 주택이야. 조건 나오는. 그러니까 거래산정 기준이나 이런 거 잘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거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큰 거, 지분 큰 거를 사는 게 맞는지를 나한테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어떤 게 사는 게 좋겠어? 웬만하면 투자가 작은 거. 투자금 적은 게 제일 좋아. 이 중에서 투자금 적은 게 제일 좋아. 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투자금이 적으면 나중에 우리가 뭐 한강 노량진을 봐봐. 투자금 적은 거. 피가 비싸. 원룸 같은 거 비싸. 원룸이 비싸. 그 투자금이 많은 거. 그럼 피가 싸. 그렇잖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나중에 피가 많이 붙었을 때를 생각하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내가 작은 걸 갖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이야. 물론 이 작은 걸 가지고 팔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내가 제일 작은 걸 갖고 있는 게 나중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1억짜리야. 그냥 감정가가 1억이라고 쳐. 얘는 감정가가 10억이야. 근데 팔사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얘 10억이야. 그럼 얘는 나중에 9억을 더 내야 돼. 언제? 10년 후. 근데 얘는 10년 후에 낼 9억을 얘가 10년 후에 낼 9억을 얘는 미리 10년 전에 낸 거야. 근데 이때 돈과 이때 돈을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어느 돈이 더 값어치가 있어? 10억이. 옛날 거. 옛날 이때 그렇잖아. 이때는 더 10억이 값어치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내가 무엇을 사고자 하면 그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도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나마 좀 연식이 덜 됐고 가장 매매가가 작은 거. 원룸이면 좋아. 그런 걸 사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 조합설립 인가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엄청 큰 돈을 끼고 있어 여기. 그럴 거면 가르쳐 인가 사는 게 낫지. 그 돈이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중간에 팔지도 모르잖아 혹시나. 그런 게도 유리하다. 오케이.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점핑이 되고 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내가 뭐를 투자하고 싶으면 작은 거. 요 얘기를 잘 새겨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조합설립 인가 단계야. 그럼 조합설립 인가 단계가 됐어. 그럼 좀 안정권에 들어섰어. 이제 조합이 주체가 돼서 재개발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야. 3번. 건축 심의라는 게 있어. 응? 2단계가 굉장히 오래 걸려. 왜냐면 일단은 1, 2, 3차까지 있고 뭐 신속통합기획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한 번에 끝낸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도정법에서는 이게 1, 2, 3차까지 있고 이 단계에서 뭘 하는 거냐 일단 법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걸리지 않는지 법적으로 법적 요건을 봐. 응? 그럼 법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 교육이 있고 환경이 있고 교통이 있어. 이걸 지었을 때
뭐 주변의 학교, 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주변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됐는지, 이걸 지었을 때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이거 지었을 때 차가 더럽게 막히진 않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을 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럼 이 법이 뭐냐면, 이걸 지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소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환경부, 뭐 교통공단, 뭐 이런 데서 나와서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야. 1차에서 안 되면 2차까지 가고 2차에서 안 되면 3차까지 가는 거야. 굉장히 오래 걸려 이거. 이거 통과되기가 사실 어려워. 지금 한남 사구역이 이게 통과가 된 거야. 한남 구역도 이게 통과가 된 거란 말이야. 조합설 인가부터 이거 통과되는데 꽤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직 봐봐. 성수는 이거 통과? 안 됐어. 그래. 이거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성수는 70분 얘기 나오잖아. 70분 지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통과를 지금 시켜주네 만에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구축까지 지어주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딱 통과가 돼. 그럼 뭐래 이제? 사업시행인가? 이제 사시 줄여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요 전에 요 사이에 뭐라냐면 이거 하잖아. 시공사 선정. 이 단계가 있어요. 요 전에 뭐 요 후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 전에 해. 이 전에 해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사실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시공사는 짬짬이 해가지고. 근데 시공사 선정 단계가 어떻게 보면 조합원이 가장 행복한 단계야. 왜냐면 조합원은 왕처럼 떠받들거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오고 현대에서 오고 롯데에서 오고 SK에서 와서 내가 짱이고 네가 짱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면서 조합원이 가장 대접받는 시기가 이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 근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요새 막 공사비 많이 오르고 하급지에서는 시공사가 달라붙지도 않고 하다못해 강남 한복판에서도 공사비 이 정도 다 받는다면서 시공사가 달라붙지 않고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좋은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가 가장 조합원들의 꽃이다.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런 단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짬짬이를 먹어가지고 요거를 하는 거야.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지을게. 아까 구역 지정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따지면 구역 지정이 약간 이렇게 밑그림 단계였으면 얘는 정확하게 이제 딱딱딱 뭐 요런 단계야. 요게 뭐 공원, 요게 뭐 임대 몇 개, 뭐 아파트 몇 층까지 뭐 요런 게 정확하게 나오는 단계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평형도 59제곱 이하는 몇 개, 59부터 84까지는 몇 개, 뭐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그렸다면 얘는 이제는 뭐 13제곱 몇 개, 뭐 30제곱 몇 개, 뭐 40제곱 몇 개, 59제곱 몇 개, 74 몇 개, 84 몇 개, 뭐 102 몇 개, 뭐 112 몇 개 정확하게 나오는 시기가 이 시기란 말이야. 이 시기에는 평면도, 최고 층수, 뭐 주차, 뭐 이런 게 모든 게 확정되는. 그러니까 스케치가 아니라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완성되는 시기야.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걸 알아야 돼. 이거 지우고.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요게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란 말이야. 여기 사업시행 인가라고 쳐. 그럼 이 전 단계에서는 사실 투자자가 대다수야. 살려는 사람들이. 요 단계에서는 투자자가 대다수지만 요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달려붙기 시작하냐면 실거 투자가 이제 요 단계에서 들어와 여기 투자를 하러.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면 요 시점에 대부분이 투자자들은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요 시점에 팔고 나가거나 아니면 혹시 뭐 안 털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상으로 보자면 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요 전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요 이후에는 실거주할 사람들이 많이 사더라. 청약 안 되니까 어차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여기가 이제 사업시행인가라고 했지? 사업시행인가라고 치면 사업시행인가 단계. 아까 점핑되는 단계가 내가 첫 번째 구역 지정,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세 번째 사업시행 인가. 여기에서 한 번 더 가격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지. 프리미엄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 절차법이라서 절차가 진행될수록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럼 사업시행인가를 이제 얻었어. 이제 사업시행인가 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짓고 최고 어떻게 짓고 뭐 어디까지 짓고 뭐 평형은 어떻게 되고 평면도까지 다 여기서는 정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 5번? 관리처분인가? 아니지. 분양 신청을 해야지. 분양 신청도 안 하고 관청하면 안 되는 거야. 분양 신청. 분양 신청을 하는 거야. 분양 신청 전에 뭐가 들어가? 감정평가. 그렇지.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야, 이제. 그지? 요 사업시행인가와 분양 신청 전에 감정평가가 매겨져. 지금 요 단계에 있는 곳이 어디야? 감정평가? 노란 1구역 요 단계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50% 정도 왔다. 이렇게 절반 이상 왔다. 이렇게 해. 그럼 노량진 1구역이 요 단계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잖아. 분양 신청 단계는 어디야? 노량진 얘기하면. 노량진 3구역이야. 했어요. 노사람이 분양 신청했잖아. 요 단계에 있는 거야. 관리처분 안 났으니까. 딱 요 단계에 있는 거야. 얘네 둘이가. 나머지는 다 끝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여기서 조금 싸움이 일어나. 늘. 왜? 우리 집은 뭐, 돌에 붙어 있고, 우리 집은 뭐 여기서도 가까운데, 니네랑 왜 우리 집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 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막 하고 그래.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찌됐든 매겨지면, 요게 끝나. 여기서 좀 오래 걸려. 뭐, 재건축 같은 경우에야 다 집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재건축도 싸움이 나는데 하다못해, 감정평가로. 재개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어. 그렇잖아. 여기서 좀 싸움이 나서 좀 걸려, 대부분.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가 매겨지면, 이제 내 집이 원래 얼마짜리라는 게 이제 순번이 매겨지겠지. 너 1번, 나 2번, 3번 이렇게 쭉 줄을 쫙 세우는 거야, 이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해. 그럼 분양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분양이 뭐 예를 들어서 1순위 뭐 103,
2순위 뭐 84, 뭐 3순위 59 이렇게 써서 낸단 말이야 이때. 근데 여기서 분양이 확정되냐? 확정은 아니야. 그냥 써서 희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양 신청을 해서 분양 신청 단계에서 분양이 확정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희망. 나 여기 살고 싶어. 살아도 돼? 이런 희망.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게 희망 단계. 요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한단 말이야. 분양 신청을 하면은 이제 뭐가 돼? 재개발의 꽃이라고 표현을 하지. 관리 처분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게 재개발의 어떻게 보면 꽃이야.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는 건물에 대해서 뭔가를 확정짓는 단계라고 하면은 관리 처분 인가 단계는 권리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단계야. 이때 뭐가 작성이 돼? 살생부가 작성이 되는 거야 이때. 살생부? 죽일 놈들 다 죽이는 거야 이때. 현금 청산자들 다 이때 결정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쪼개기 한 사람이라든지 뭐 가소필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뚜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도로부지를 뭐 말도 안 되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때 살생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잘려나간 사람 다 잘려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는 재개발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이때 얘기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야 그 사람도. 나 이거 아파트 안 받을래. 그냥 돈 줘. 다 이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생부가 다 작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것도 이때 확정이 되는 거야. 이때. 다 그 감정가 매겨지면 그 순번대로 잘라가지고 너 몇 평, 너 몇 평, 너 몇 평. 확정. 이때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거는 그 구청에서 혹은 서울시에서 부동산 원에서 인가 내주는 거는 빨라. 근데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가 오래 걸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합의 입장에서 너 살생부에 탈락. 너 안 돼 아웃이야 했어. 근데 억울하잖아. 법적 소송이 붙을 거 아니야. 소송 쭉 가는 거야. 요게 그때 오래 걸려. 요게. 근데 인가는 빨라. 다 정리해서 갖다 내면 금방 해줘. 근데 인가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사실 재개발은 끝났다고 봐야지. 이제는 이사 나가고 부실 일만 남은 거야. 오케이? 근데 아까 내가 이제 구역 지정까지 초기 재개발부터 구역 지정까지 4년 걸린다고 했어. 그러면은 보통 조합 설립부터 요 관리 처분 인가까지 오는데 빠르면 뭐 7년인데 빠르면 6, 7년. 늦으면 10년도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게 늦었다고 생각해. 그럼 10년 걸려. 그럼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14년 걸려. 응? 내가 40살이면 내가 54, 54살에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야,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량진 1구역이나 노량진 3구역이나 노량진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과정을 조합원들, 원조합원들 있잖아. 옛날부터 계시던 분들은 겪어왔던 거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리미엄이 비쌀 수밖에 없어. 그걸 다 참고 인내를 하신 분들이란 말이야.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 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돼. 오케이? 인가가 끝났어. 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끝났어. 그럼 뭐가 시작이 돼? 2주가 시작이 돼야 돼. 2주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 줘. 6개월 1년. 그래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줘. 근데 또 여기서 또 안 나가고 버티고, 뭐 장기 19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내가 속한 재개발지에 그런 어떤 큰 종교시설이 없는 것도 복이라는 거야. 사실. 이게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도 또 2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도 있긴 있어. 그렇지만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2주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준다. 그럼 2주가 끝나면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이제 집을 다 부시지. 그럼 이때부터 취득세는 4.6%가 나오는 거야. 철거가 끝나면. 이때부터 4.6%가 나오면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안 돼. 안 돼. 왜?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때부터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철거가 시작이 돼요. 그럼 철거가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착공을 해야 돼. 착공을 해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 그럼 착공이 시작되자마자 뭘 하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해요. 이때 동호수 추첨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때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야. 이때. 저축되면. 근데 요새는 또 일반 분양이 좀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저층이 될 확률도 없지만, 근데 저층이 될 확률이 있는 구역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합원인데 1층 되고 이래봐. 그럼 미쳐버리는 거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모든 나의 진짜 집이 결정이 된다. 왜냐면 동호 수첨이 되면 이제 나의 뷰도 어느 정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모든 게 파악이 돼. 그 다음에 동호 수첨이 끝나면 뭐래?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 거야. 수첩은 컴퓨터가 안 돼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가서 막 탁구 공 뽑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요새는 컴퓨터를 한 방에 빵 돌려. 끝나는 거야. 동호수 추첨 전에 사람들이 막 요새도 막 물 떠놓고 기도하고, 내가 믿는 모든 신들이 이때 다 등장을 한다고 하잖아.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내가 고층이나 뷰 좋은 데를 하면은 내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지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로 2,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실. 이 하나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신을 믿지 않았으면 막 이때 신을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는 거야. 일반 분양을 하면은, 일반 분양 이제 요거 하고 나머지 것들로 일반 분양을 하는 거지.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잘 지어가지고 완공을 시킨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재개발 절차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아까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게 이제 재개발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 보통 처음, 초기 재개발부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기 재개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빠르면, 진짜 빨라. 막 주민들이 너무 단합이 잘 돼. 예를 들어 생각해봐. 둘이 밥 먹어. 그러면 메뉴를 정할 때, 그냥 뭐 먹자. 하면 대충 가잖아. 근데 이게 4, 5명만 돼도 메뉴 정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조합은 몇백 명, 몇천 명이란 말이야.
이거 하나로 뭉치는 게 사실 엄청 어려워.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완공을 시키는 데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이 걸렸어. 내가 초기부터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빠른 거야. 근데 이거가 너무 늦어. 그럼 20년도 걸려. 20년이 뭐야? 그 이상도 걸린단 말이야.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고 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나라에서도 그게 없잖아. 공급이 없잖아. 이렇게 오래 걸리면 우리 나중에 집값 폭등하고 난리 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신속통합 기획을 막 만들고 패스트트랙 뭐 안전진단 통과 없이 이렇게 되는 거 만들고 하는 게 다 이 이유야. 너무 오래 걸려. 절차법이라서 뭐 하나 하는데. 왜냐면 봐봐. 가뜩이나 조합원 설득해서 이제부터 조합 설립이 되면은 무조건 조합원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시 인가도 받을 수 있고 가르치고 인가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조합원을 하나로 묶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지자체에다 갖다 내면 지자체에서 뭔 뭐해와라 이렇게 티키타카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다시 또 조합원 돈이 막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그 작업을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년이면 엄청 빠른 거고 보통 평균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보고 그 이상도 본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가 처음에 이 재개발을 살 때 구역 지정이 있고 큼직하게 얘기하면 구역 지정 단계가 있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단계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에 관청. 요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 4개가 재개발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 단계 때가 점핑이 가장 많이 되는 시기다. 요 단계 때가. 물론 투기가열지구에서 관철하면 전매 제한에 걸리기는 해. 투기가열지구는 제외하고 투기가열지구에서는 관철 전에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하고 요 4개가 가장 많은 재개발의 어떤 점핑이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요 전에 사냐 요 전에 사냐 요 전에 사냐 요 전에 샀냐로 내가 얼마에 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사실 돈이 많아. 내가 돈이 많으면 사실 이후에 안정적일 때 감정평가도 다 끝나고 사는 게 맞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내가 투자만큼 뭐 수익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논리라고 보고 사실 요 시기에서도 안정적이긴 해. 그렇지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야. 굉장히 안정적이야. 조합설립인가 난 거를 사도 굉장히 안정적인 단계이긴 하나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여기서 투자하려면 소액을 묻어놔라 라는 거고 여기서 투자하려면 비싼 게 최고야. 그렇잖아. 비싼 걸 사라. 근데 여기서 아직 감정가가 정확하게 안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비교해서 피가 제일 쌀 것 같은 물건을 사라 라는 거고 요 전에 살 것 같으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요 전에 살 것 같으면 내가 초기에 얘기한 거를 잘 따져보고 웬만하면 신축을 사고 이런 기타 등등의 말을 잘 들어서 투자를 하면 된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끝. 질문.